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특송 방식. 2. 한국 미사일은 영토 돌파되는 강력. 지난 5일 새벽 폴란드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등장해 일대의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폴란드 해군 전력의 대부분이 긴급 출격하고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까지 연락받고 항구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방송사까지 출동해 생중계를 진행하며 폴란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항구로 들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통령의 연설 도중 방송사고가 터지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밤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장에서 K2 뽑아내더니 해나 지나기도 전에 한국산 전차들이 폴란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겨우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마사랑에서 출발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실은 화물선이 35일 만에 폴란드 북부의 항구 도시 그드니아에 위치한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이 마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물선을 호위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 전체 전력의 절반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배가 공격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폴란드 군사력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나 다름없기에 호위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우리에게 폴란드가 이번 사업에 이만큼 진심이란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이날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화물선에서 하역 중인 K9 자주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TVP, 디펜스24,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K2 도착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의 신속한 배달로 폴란드 국사역이 도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현지 시각 6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스 부와 슈차큰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K2 최초 인수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정관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사업청장과 폴란드 대사, 이영배 현대로템 사장 등 민관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폴란드 국영방송 TVP를 통해 대대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해 진행되며 두 국가가 함께 해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인수식 연설에서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모두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면서 현대적인 무기와 효율적인 무장을 갖춘 군인의 영웅적 행동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만과 러시아의 야만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폴란드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초도 물량을 공급한 데에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보통 뭔가를 받을 때 오래 기다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렸던 물건이 한국에서 너무 일찍 도착했기 때문이라며 농담을 건넸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납기에 각국에서 한국의 방산 역량의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뒤져보아도 첨단 무기를 이렇게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해준 국가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반영된 세계적인 공업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무기 도입 계약을 진두지휘했던 마리우스 부와 슈차큰 국방부 장관은 드디어 도착한 한국 무기를 보고 감격스러운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의 연설을 생중계하는 도중 방송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연설이 한국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었는데 통역가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동역을 맡은 폴란드인 통역사가 너무 긴장하여 발생한 작은 해프닝이었는데요. 어찌나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를 향하게 될 예정이고 FA-50 전투기와 추가 계약으로
구매한 천무 다연장 로켓도 곧 폴란드로 향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만 20여 조에 앞으로 10여 년간 폴란드로 수출될 무기들의 금액을 합산하면 최종적으로는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란드에서도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의 군수공장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에서는 한국이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폴란드가 군수산업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특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까다로운 파트너이다. 산업협력 제안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한국 측은 협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매우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준다.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선 폴란드 측에도 강력하고 유능한 팀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 사업팀이 너무나 유능하고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폴란드가 한국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에서 한국과 방위 산업 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쟁국이 여럿 있기에 폴란드는 한국에게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중부, 북부 유럽 국가들도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폴란드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체코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유럽의 허브 자리를 빼앗기고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에 구입한 장비를 수리만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루마니아의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최전선 국가이기에 군사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데다 나토의 요구로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급히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토 규격에 맞는 군사 무기를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은 건 폴란드가 맞지만 이렇게 경쟁자가 밀려든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으로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K2 초도 물량은 기존 우리 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나머지 800대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2차 이행 계약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2에는 폴란드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특별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같은 전차들은 바퀴축이 7개인데 반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1, K2 전차는 6개의 바퀴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차만의 고유한 특징인데요. 바퀴축이 늘어날수록 전차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도 늘어나기에 장갑과 무장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한국의 특성상 전차의 등판 능력과 기동성이 더 중요하기에 6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토의 90%가 평지인데다가 습지도 많기 때문에 6축보다는 지면과 접합면이 넓고 무게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7축인 편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에서 제작될 나머지 K2 전차는 7축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난 만큼 장비와 장갑들도 추가되어 동세대 최강의 전차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한국 무기 도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을 내버려 두고 한국에서 무기를 사야 하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단 4달 만에 실물을 직접 배달해주자 입을 꾹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군수공장 독일은 아직도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제약을 두지 않고 한국인들과 함께 자동장전이 되고
70에서 100km 사정거리를 가진 또 다른 자주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수한 장비와 업계의 폭넓은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한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기들의 경의를 표하며 이제 독일 대신 한국 차를 사겠습니다. 모든 게 중단 없이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산타가 나타났다. 우리 병사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한국형 사들이고 불리는 LSAM의 완성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군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첫 요격 시험에 성공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한국 방산에 푹 빠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싹쓸이가 또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에서 한국의 요격 체계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의 첫 요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요격 체계의 완성이 임박했습니다. LSAM은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로 대한민국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항공기 요격 체계인데요. 그런데 지난 2월 LSAM이 표적 없이 미리 설정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비행 시험에 성공했는데 약 9개월 만에 2단계에 해당하는 표적 요격 시험까지 성공한 겁니다. 이번 시험엔 LSAM의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 공기유도탄 등 두 종류 미사일이 모두 이용됐고 군 수뇌부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내후년 말까지 LSAM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쯤부터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는 만큼 배치 시점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이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즉 이번에 LSAM의 첫 요격시험 성공으로 국산 무기체계도 상하층을 동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서 우리의 요 경력이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행시험만 실시됐던 LSAM의 실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엇보다도 최첨단 무기 가운데 고난도의 기술력과 개발을 요구하는 LSAM을 비행시험에 처음 성공한 지 9개월 만에 요격에 성공하며 군사 강국들도 깜짝 놀랄 만한 대박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격무기 시험 발사는 유도탄 성능 시험과 표적 요격 시험 등 2단계로 진행됩니다. 유도탄 성능 시험이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 성능만 검증한다면 표적 요격 시험은 실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유도탄으로 요격해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은 2단계 표적 요격 시험까지 성공해 실전성을 입증해내면서 LSAM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우리 군은 LSAM 등 요격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홍보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LSAM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성공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신형 무기 개발 시험의 성공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올해 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LSAM과 LAMD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공식 SNS를 통해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현대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LSAM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 레이더 MFR 시제기까지 공개하며 개발 자신감을 증명해냈습니다. LSAM 주요 구성품의 시제기가 공개된 건 처음으로 ADD 주도로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이렇다는 LIGNX1 등 국내 업체들이 주축이 돼 LSAM의 주요 구성품을 개발했습니다.
공개된 LSAM MFR 시제기는 성인 키의 3배 정도 높이의 정사각형 형태로 최대 150도 범위에서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광범위한 면적을 탐지하며 트레일러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전 배치 시 항공기 수백 대, 탄도탄 수십 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LIG 넥스원 관계자는 유도탄을 멀리 쏘기 위한 추진력과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열을 견디도록 씌우는 전방 덮개 기능 등 시험 발사에 모두 성공했다며 추가적인 유도탄 종합 기능 체계 관련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KAMD의 마지막 퍼즐인 LSAM의 요격 시험 성공으로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됐습니다. 실제로 LSAM까지 배치되면 우리 군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어느 정도 완료될 전망입니다. LSAM은 또 다른 국산 무기체계인 MSAM 천궁2와 함께 KAMD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및 20km 이하의 천궁2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LSAM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40km 이상 100km 이하,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하 8.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 사거리가 최소 15만 300km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충청권에 배치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와 남북원의 2대가 추가 배치되면 KAMD는 사실상 완성되는데요. 특히 LSAM은 지상용뿐만 아니라 해상 구축함의 요격 미사일로도 활용될 예정으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함정에도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해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2020년대 중반 이후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그리고 바로 이 함정에 LSAM을 탑재해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 이 자체 개발에도 뛰어들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얼마 전 국기연은 LSAM의 성능을 개량하는 LSAM-2 선행 연구를 시작했고 여기에 요격 고도를 사드 수준으로 높이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뿐 아니라 활공 단계 요격 미사일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LSAM 기술을 기반으로 요격 고도 150km 정도의 사드급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으로 LSAM-2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는 2029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격고도 500km 정도의 해상 요격체계인 LSAM-2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폴란드에서 우리의 LSAM 첫 요격시험 성공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이용되는 요격 미사일이 폴란드로 오발되면서 이에 자극받은 폴란드가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는 한국이 개발한 LSAM 요격 테스트 성공에 관해 대대적으로 분석 기사를 내며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디펜스 24는 한국은 자체 기술과 미국에서 얻은 기술을 기반으로 미사일 방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뛰어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LSAM 시스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큰 관심을 보이는 폴란드는 앞서 우리 방산 무기를 대거 싹쓸이한 경험을 토대로 조만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주한미군과 비슷한 시기에 국가 우주 안보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하면서 한반도 자체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군은 부대 창설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 시 우주통합팀을 운용해 우주전력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우주 협력을 강화해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한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을 두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독자적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국방부는 미국의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며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 미사일 체계를 종합적으로 국산화하는 자주국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LSAM의 첫 요격 시험이 성공하면서 KAMD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빠르게 전력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